어이쿠, 어르신. 그 한 잔 때문에 10년 먼저 가실 건가요? 오늘 제가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속으로 이거 참 궁금했는데 하셨을 만한 주제를 딱 들고 왔습니다. 왜 예전엔 친구들하고 소주 한두 병씩 비우고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한 잔만 마셔도 머리가 띵하실까요? 왜 숙취가 길어지고 잠은 오히려 더 얕아질까요? 그리고 매일 저녁 반주로 술 한잔 하시는 분들, 과연 그 습관이 건강에 득일까요? 독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음주와 수명 변화를 연구해온 박정우 박사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봤습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일 마시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 기억력 저하나 수면 장애, 혈압 이상을 겪기 시작한다는 점이었죠.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술의 양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알코올 처리 능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거든요. 젊을 땐 같은 양을 마셔도 잘 견뎠지만 이제는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같은 한 잔이라도 몸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소량의 술도 매일 반복되면 뇌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한 잔 정도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에 술 한 잔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정말 술을 끊은 사람과 매일 한 잔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의 생생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습관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혹시 요즘 예전만 못하게 술이 잘 안 받으신다거나 한 잔만 마셔도 다음날 유난히 피곤하신 분 계신가요?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상담했던 박영수 71세님은 평생 반주를 즐기시던 분이었어요. 박사님, 저녁에 밥 먹을 때 한 잔 안 하면 밥이 안 넘어가요 하시더군요. 그만큼 오랜 습관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침에 손이 떨리고 밤엔 자꾸 깨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검사 결과 간 수치뿐 아니라 기억력 저하가 함께 나타났죠. 박영수님은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까 하면서요. 제가 설명드렸죠. 나이가 들면서 같은 양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반면 69세의 김정자님은 몇 년 전부터 술을 완전히 끊고 대신 저녁마다 따뜻한 차와 산책을 습관화하셨습니다. 처음엔 무료하고 허전하셨대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잠도 깊게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같은 연세임에도 혈압과 수면 상태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매일의 반주였습니다. 박영수님은 소량이지만 매일 마셨고 김정자님은 완전히 끊었죠. 그 작은 차이가 몇 년 후 건강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노년의 한 잔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음주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체내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속 물이 줄어들면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한국노화연구소에 따르면 60대 이후 체내 수분은 평균 1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 잔이 지금은 한 잔 반이나 두 잔의 효과를 내는 셈이죠.
제가 만난 70세 최명우님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지럼을 느끼셨습니다. 예전에는 두세 잔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탈수 증상이 있으셨어요.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상태에서 술을 드시니 몸이 감당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술을 드신다면 반드시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고 빈속은 피해야 합니다. 소량이라도 탈수 상태에서 마시면 숙취가 훨씬 심해지고 몸에 무리가 갑니다. 요즘 한 잔만 해도 얼굴이 달아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수분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 들수록 간 효소의 활동이 떨어집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주요 기관인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술 분해 속도가 늦어지고 알코올이 몸에 더 오래 머무르게 돼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알코올 분해 속도가 30% 이상 느리다고 합니다. 이성자 74세님은 예전엔 한 잔 마시고 다음날 멀쩡했지만 요즘은 한 잔 후에도 다음날까지 피로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고요. 간이 밤새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다른 회복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 3회 이하,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간질환이나 지방간이 있다면 단 한 잔도 피해야 해요. 간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술 다음날 유난히 피곤하거나 입맛이 없으신가요? 그건 간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세포가 알코올에 더 민감해져서 균형 감각과 판단력이 쉽게 흐트러집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노년인지 연구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음주 후 낙상 위험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김기석 68세님은 반주 후 욕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단 한 잔이었는데 화장실 가다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신 거예요. 고관절 수술 후 회복도 오래 걸렸고 그 이후로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혼자 계신 분은 절대 술 마신 뒤 움직이지 말고 바로 휴식하셔야 합니다. 낙상 후 회복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디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해요. 술 마신 후 자주 어지럽거나 중심 잡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술을 줄이셔야 합니다. 술은 잠을 쉽게 들게 하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서 술을 드시는데 이게 사실은 정반대 효과를 낸다는 거죠. 국내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음주 후 렘 수면 비율이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렘 수면은 우리가 진짜 깊은 휴식을 취하는 단계인데 이게 줄어들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정혜숙 70세님은 잠잘 오라고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씩 드셨는데 새벽마다 깨서 더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잠은 쉽게 드는데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뻐근하다고요. 술 때문에 오히려 수면의 질이 나빠진 거죠. 따뜻한 차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숙면을 유도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잠을 위해 마시는 술은 오히려 불면을 심화시켜요. 요즘 잠이 자주 끊기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술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술과 상호작용이 정말 위험합니다. 대한약사회는 노년층 약물 복용자의 40%가 음주 시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어요.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같은 약들은 알코올과 만나면 효과가 급격히 변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선호 72세님은 혈압약과 술을 함께 복용한 뒤 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쓰러질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약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약사에게 술과 병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면제,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와의 동시 섭취는 매우 위험해요. 지금 드시는 약과 술이 함께 괜찮은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다음 약 받으실 때 꼭 여쭤보세요. 꾸준한 음주는 뇌 위축과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이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국립치매센터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음주하는 분들은 비음주자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1.7배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는 게 문제인 거죠. 이명자 76세님은 소량의 술을 매일 마시다가 기억력 감퇴로 검사를 받으셨어요.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검사를 받게 되신 거죠. 검사 결과 뇌 위축이 또래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술 대신 뇌 자극 활동, 그러니까 독서나 산책, 퍼즐 같은 걸 습관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지 저하 초기에는 절대 음주를 금하셔야 해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거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습관을 바꿀 적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변화만 봐도 한 잔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껴지시죠? 이제는 반대로 술을 끊었을 때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화의 긍정적인 면을 아시면 실천할 동기가 더 생기실 거예요. 금주 후 2주만 지나도 간 효소 수치가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을 보면 술을 끊은 지 한 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간은 우리 몸에서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라서 알코올만 끊어주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됩니다. 그런데 간 수치 회복 중에는 기름진 음식도 함께 줄이셔야 해요. 술은 끊었는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간에 또 다른 부담을 주거든요. 금주 후에는 충분한 수분과 단백질 섭취로 간 재생을 도와주세요. 요즘 피로가 오래 가신다면 혹시 그 원인이 술 아닐까요? 한 달만 끊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술을 끊으면 깊은 렘수면 단계가 정상화되어 숙면이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술 끊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시는데 그건 처음 일주일 정도만 그래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초기엔 잠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1주에서 2주 후에는 확실히 개선됩니다. 저녁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명상하고 가벼운 산책으로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하세요.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잘 수 있다는 걸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잠 못 이루던 밤이 요즘 더 잦아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술을 끊을 타이밍입니다. 술이 빠지면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고 당 조절도 좋아집니다. 알코올 자체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든요. 금주 후 2주에서 4주 사이에 혈압이 평균 5에서 10 정도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복용량을 반드시 전문가와 조정하셔야 합니다. 술을 끊어서 혈압이 내려가는데 약까지 계속 드시면 저혈압이 올 수 있거든요. 금주 후 1개월 단위로 혈압과 혈당 체크를 꾸준히 하세요. 요즘 혈압 수치가 자꾸 오르내리지 않으시나요? 술을 끊으시면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월 이상 금주하시면 기억력 테스트 결과가 평균 20% 개선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뇌는 알코올 없이 맑아지면 본래의 기능을 되찾거든요. 술 대신 책 읽거나 대화하고 산책하면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매일 30분 독서나 가족과의 대화를 습관화하세요. 뇌는 쓸수록 좋아지는 기관이에요. 최근 잊어버리는 일, 조금 줄어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3개월만 술을 끊고 뇌 활동을 늘려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금주 후 정서 안정과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불러올 수 있어요. 술을 끊으면 감정 기복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처음엔 공허감이 들 수 있습니다. 매일 하던 습관을 끊으면 뭔가 허전하고 무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일상 루틴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녁 술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 보세요. 음악 듣거나 산책하거나 친구와 차 한 잔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술잔 대신 누구와 차 한 잔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금주 후 체중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술은 열량이 높고 술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안주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술을 끊으면 불필요한 열량 섭취가 줄어들고 체중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배도 덜 나오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소화기관도 편안해집니다. 알코올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유발하거든요.
술을 끊으면 속도 편하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드실 수 있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와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젊을 땐 약이 될 수도 있던 술 한 잔이 65세 이후에는 몸의 수분량 감소, 간 기능 저하, 뇌 반응 변화로 인해 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고 분해 속도는 느려지고 뇌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술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낙상 위험은 2.5배 높아지고 치매 발병 위험은 1.7배 증가합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응급실에 갈 수도 있고 간 기능 저하로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을 끊거나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2주 만에 간 수치가 회복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3개월 후에는 기억력이 20% 개선되고 정서도 안정되면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체중도 줄고 소화도 편해지죠.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매일 반주 한 잔으로 건강을 조금씩 잃어갈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술을 끊고 건강을 되찾으실 건가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노년기의 건강은 매일의 작은 선택이 만든다는 겁니다. 술 한 잔은 작아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몇 년 후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은 이것입니다.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게 술 한 잔인지 휴식과 위로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술잔을 들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술이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가? 저녁에 술 생각이 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술이 아니어도 충분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걸 몸이 기억하게 해주세요. 만약 혼자서 끊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 같이 금주하실 분을 찾아서 서로 격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술 대신 함께 차 마시거나 산책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처음 1주일에서 2주가 가장 힘듭니다. 그 기간만 버티시면 몸이 적응하면서 술 없이도 편안해집니다. 첫 2주를 목표로 시작해보세요. 그 후에는 한 달, 그 다음에는 3개월로 목표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몇 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서 정말 잘했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불면증을 부르는 생활습관 5가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잠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술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다른 원인들도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술 한 잔 오늘도 괜찮으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끊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